윤석열의 가장 뛰어난 점은 언론 플레이입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믿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린 다 속았고 언론은 협조한 것이고, 김건희가 그 내란 세력들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내역 그리고 진술이 지금 특검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면 큰 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제가 볼 때 김건희의 가장 큰 혐의는 내란의 주범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란의 공동 주범이 되면 김건희 또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혐의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비화폰 서버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끝까지 그 서버를 안 뺏기려고 했던 이유. 결국에는 비화폰의 통화 내역, 거기에 녹음은 돼 있지 않더라도 누가 누구랑 몇 시 몇 분 통화를 했다. 거기에 경호처 사람들과 이제 군 관계자들이 일치된 증언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건희가 내란의 주범으로 정확히 특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김건희가 그 내란 세력들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내역 그리고 진술이 지금 특검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인의 어머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던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거기에 같이 협력했고 그걸 목격했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이 어머니가 가장 원했던 부분이 뭐였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왜 또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면 2021년 7월경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코바나 컨텐츠에 처음 가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납니다. 그때는 아직 윤석열이 대선 출마 선언했지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기 전이에요. 당시에 그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주도한 거는 김건희랍니다. 김건희가 이준석에게 우리가 국민의힘 가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줄 거예요? 라고 한 게 첫 질문이었어요. 대선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민생을 살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라는 김건희의 이 말이 김건희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는 스타일이 딱 보면 자기가 장악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이명수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건희 누나가 너는 싫어하는데 나는 안 싫어해. 왜인 줄 알아? 그래서 넌 대졸이고 난 고졸이야. 난 가방끈이 짧아서 건희 누나가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농담이 아니고 김건희는 자기가 돈이든 뭐든 해서 얘를 내 노예처럼 내 부하처럼 부릴 수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얘가 장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장악이 될 때까지 시도하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얘가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안 꿇어? 딱 보니까 그런 스타일인데 이명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시간 녹음 파일이 언론 보도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수가 언더커버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던 거죠.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그거밖에 더 있어? 그래서 제가 이명수한테 지금도 얘기를 하죠. 네가 그때 들어갔으면 정권 더 빨리 끝났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걱정했던 것은 얘가 들어갔다가 영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붙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따뜻하거든. 돈도 많이 주고. 제가 그 걱정을 좀 했죠. 너 가서 붙어버리는 거 아니냐? 자기도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건희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모으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이잖아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캄보디아 차관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7억 불이었던 차관 규모가 30억 불로 4배 이상 증가가 돼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캄보디아 현지 이금융을 인수를 했습니다. 100% 인수를 했고 많은 분들이 현지의 교민들이 많은 제보를 주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말고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제가 볼 때는 차관, 대외협력, 어려운 나라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국부를 빼내서 거기서 이득을 취했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그 이득을 취해서 어딘가에 저수지로 모아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가면 큰 대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해서 조만간 저희 기자들이 현지로 취재를 나갈 계획입니다. 뭐 그분은 아마 이럴 겁니다. 언론이 조작하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특검이 극악무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김건희한테 좀 물어보겠죠. 조선일보 폐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특검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가 같은 편이었을 때와 지금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일까?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로 어느 유튜브를 봤냐고 묻고 싶죠. 내란 직후에 저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성관위에 왜 보냈을까? 성관위에 군인을 왜 보냈을까? 정말 그걸 보고 싶어 했나? 정말로 믿을까? 나중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뭐 유튜버들과 내란 직후에 또 계속 그러니까 비상계엄 실패한 이후에도 통화를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수재가 유튜브에 중독돼서 대통령까지 오른 상태에서 그 망상에 빠져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고 그분은 국정원의 보고보다 유튜브를 더 믿는 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워딩을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 해서 기사를 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제가 취재원을 밝히지만 홍장원 1차장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의 보고도 믿지 않고 유튜브를 더 신봉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 검찰총장과 대통령까지 거친 사람이 유튜브에 빠져서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심지어는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감옥에까지 가서 뭐 사형이나 아주 극형을 받는 이 상황. 제가 애들한테서 항상 얘기하는데 공부는 해야 된다. 왜? 윤석열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니까 공부해야 돼. 다만 그런 거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가서 서울대 법학과 갈 필요 없어. 그런데 가봐야 윤석열처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편안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걸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되 노력은 해야 된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해. 아빠가 다 밀어줄게. 네. 저는 지금 생각하면 박근혜는 탄핵을 안 됐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 해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왜냐하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비교했을 때 박근혜가 상대적으로.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뭐 구속 취소가 돼서 나오는 상황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박근혜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순실이 뭐 미르재단이나 뭐 여러 가지 대기업 돈 삥 뜯고 삼성에 뭐 말 얻어내고 이런 것들은 김건희에 비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권력,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용해 먹을까라는데 정말 도가 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이는데 엄청나게 능수능란하구나. 권력력이 아주 강한 두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우리 모두 다 속았잖아요. 언론이 국민들을 속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를 집어넣을 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이 무슨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 허름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왔다. 이게 기사예요.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언론이에요. 윤석열의 가장 뛰어난 점은 언론 플레이입니다. 국내에서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이 잘하는 것은 언론과의 친화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 검언 유착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언론은 거기에 다 편승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준 것이고
윤석열은 끝까지 지금 부정선거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of the election fraud. He stepped out to awaken. 윤석열 부정선거 믿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 플레이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믿긴 하겠지만 자기가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을 통해서 다 열어봤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국정원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하라는 지시를 해요. 정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능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속았고 언론은 협조한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최순실은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용서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내란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외환 유치해서 사람들을 북한에 총을 쏴서 자기들 그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살해하려고 했고 이게 정말 극악무도한. 여태까지 이 두 부부의 범죄는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